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은 사흘째 와일드합니다. 오늘 잠시 급등했지만 가짜뉴스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시행을 90일 중단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가 나온 뒤 올라갔던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가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면서 사흘째 기록적인 내림세입니다. 경기 침체 두려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 때문에 커집니다. 대통령은 아픈 경제를 고치려면 이 정도 약은 먹어야 한다면서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트럼프 측근이지만 일론 머스크와 피터 나바로 공개적으로 관세를 놓고 싸웁니다. 투자가들이 아직 연대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장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억만장자 빌 해커먼은 핵겨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빨리 관세 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P 몰건의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까지 높였습니다. 이미 관세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피해 지역은 미시건주입니다. 관세가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운이 좋다고 지적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가 웬만큼 강한 입지에서 혼란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주식시장, 선물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던 지난 주말 트럼프 가문의 금전 등록기는 쉴 틈 없이 돈을 걷어들였다고 많은 언론이 보도합니다. 한인도 많이 다니는 UC 계열에서 정부가 학교 측에 통고도 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학생 비자 취소를 늘려갑니다. LA타임스는 불시에 당한 UC 커뮤니티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합니다. 연방 판사는 잘못된 추방자를 엘살바도르 감옥에서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사가 그런 판결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항소했고 법무장관은 판사 앞에서 정부의 추방 절차가 정당했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베테랑 변호사를 정직시켰습니다. 베냐민 네탄야후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난 주말부터 아시아, 유럽의 주식시장부터 어제 폭락했고 오늘도 미국 다우지수가 현재 1.95% 750포인트 내림세입니다. 좀 전에 잠깐 올랐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메인스트리트이 월스트리트과 항상 이제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10% 모든 나라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시행을 했지만 이제 내일 모레 4월 9일 수요일에 각 나라별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사람도 살지 않는 펭귄만 사는 곳에도 10% 관세부가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는지 너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수요일까지 아직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 뭔가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지난 주말 플로리다에서 골프 치고 워싱턴 DC로 갈 때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이랑 말할 때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4월 9일에 관세 시행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자, 오늘 미국의 탑뉴스 신문들의 보도부터 조금 보면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관세 시행을 중단할 것이다. 이 정보는 백악관이 그렇게 했다고 제일 먼저 이제 CNBC에서 보도를 했는데 가짜다 하고 백악관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올라갔었던 급등했던 주식이 다시 오늘째 사흘째 내림세입니다. 과연 오늘 블랙 먼데이 지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사흘 동안 합친 것은 굉장한데 오늘 이제 아직까지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4분입니다. 조금 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쨌든 사흘째 내림세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도박, 물론 정치계에서 도박이라는 말이 많이 되고 있지만 오늘 USA 투데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USA 투데이가
도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왼편에 보면은 트럼프의 가장 큰, 그냥 도박이 아니라 biggest gamble이라고 돼 있죠. 트럼프의 가장 큰 도박은 그의 관세다. 그의 관세다. 이게 이제 USA Today의 보도입니다.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적자가 사라질 때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한 그런 이제 보도가 되겠죠.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면에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관세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맨 오른편 위에 있죠. 관세가 미국 경제에 아주 지금까지는 단단했습니다. 지난달에 일자리 만들어진 것도 예상보다 좋았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세가 지금 다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왼편 아래 보시면 중국도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34% 하겠어 하니까 이게 주말에 선물 시장에서 주식이 많이 내려갔죠. 그런가 하면 그 오른편에 보면은 투자가들이 정말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투자가들이 너무나 그 두렵기도 하고 대통령이 뭔가를 설마 시행하겠어?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한 그 경제 전망, 관망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중국은 또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시장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요. 월스트리트는 더 큰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강점이 공화당 전체의 책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주말 사이에 테드 크루즈라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동맹이죠.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이러다간 피바다 된다. 이러다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피바다 된다. 한 그 얘기와 오늘 뉴욕타임스가 마찬가지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일반인들의 반응, 일반인들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런 전망과 반응, 이렇게 순서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강해야지 된다. 아주 터프하게 일반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일반인들에게. 모든 수입 관세에 대해서 10% 시행이 된 뒤에 여전히 대통령은 관세가 이거 지금 미국이 너무 강탈당했어, 약탈당했어, 강간당했어, 다른 나라로부터 때로는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 적보다 더 나빠? 이런 거를 치유하는 데는 약이 필요해. 이 치료하는 약이 바로 관세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플로리다주에서 사우디 아프리카 그 국부로 만들어진 리브 그 골프 대회를 본인의 골프장에서 유치를 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호관세 4월 9일에 시행한다. 나도 물론 주식시장 내려가는 거 내가 원하겠는가. 나도 아무것도 내려가는 거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치료약을 복용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강해야지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강하게 버텨라.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경제적인 혁명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주말에도 팍스를 포함해서 뉴스맥스를 포함해서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에폭 타임스,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다른 모든 매체는 유사시잖아요. 당연히 늘 그래왔지만 주식시장 분위기를 쭉 적어 놓습니다. 맨 텔레비전 화면 오른편에 적어 놓죠. 나스닥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S&P 500도 내려가고 있고 다우지수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팍스는 그런 거 잘 안 하더군요. 그리고는 국민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말에 관세를 포함해서 많은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시위가 있었잖아요. 손 떼라, hands up 하는 거. 애리조나 리퍼블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이니까 딱 이런 거거든요. 참 이 시위를 여러분들 왼편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애리조나도 여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애리조나도 반 트럼프 시위에 가세를 했다. 애리조나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주이고 원래 보수적인 주입니다. 이게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보도입니다. 본인은 골프 치고 온갖 골프 상품 팔아서 돈 벌지만 우리는 뭐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은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은 그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트럼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건 이제 미네소타의 세인트폴에서의 시위하는데 누군가가 피켓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일반인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조지아주도 워낙에 보수적인 주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약간의 차이로 이겼고요. 그랬지만 보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질병통제국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삭감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피켓 시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뭐 보스턴 이런 그 진보적인 도시에서의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것도 브레이트바트, 팍스, 에폭 타임스,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그리고 수많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팟캐스터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맞지.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50%를 붙였잖아. 그러면 아니 미국이 마음 좋게 그거 딱 반으로 잘라서 25% 붙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말 친절해.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보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도 관세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지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은 적어도 무당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뒤로 이렇게 나오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저렇게 연방기구의 여러 가지 해체, 기구에 사람들만 해고할 땐 돈 전략하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을 없애고 나니까 당장 나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네. 이럴 때는 움찔하시죠. 지금 이제 딱 그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관계자들이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은 화요일이지만 주말에 여기저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통일된 그 얘기들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지금 제가 네 사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다 말들을 다르게 합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피터 나바로, 무역자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제자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맞다 하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잖아요. 재무장관과 일반 이제 경제 자문 같은 사람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이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요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한 50개국 정도에서 협상을 하자고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편 위에 상무장관과 왼편 아래에 피터 나바로 무역자문이잖아요. 이 상무장관과 무역자문은 절대 그럴 일 없다. 협상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나한테 뭐 협상하자고 하는 데는 많지만 엄청나게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대화조차 시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가 지금 그 행정부에서 더 어떤 그 영향력 같은 것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피터 나바로와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싸우냐면 피터 나바로가요. 미국 내 생산이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수입이 많이 높아질 걸?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결국은 뭐 부품 같은 데도 자동차 관세 붙인다고 하면 생산성도 줄어들고 그러면 돈을 못 버는데 기업이 사람들을 해고할 거야. 이거 완전히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거야. 예상보다도 심각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딱 합세를 한 겁니다. 대통령의 부통령 격이라고 불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탈리아에서 연설을 하면서 정치 행사했어요.
자유무역을 해야지 된다. 특히 유럽과는 완전히 관세 없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로 나바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피로 나바로 말이 맞지 하고, 저 사람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버드 대학교 나온 게 강점이 아니야. 그게 약점이야. 하버드 대학교 나와서 머리 뇌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자아만 계속 꽁꽁 강해지고 있어. 자아만 키우고 있어. 그래서 하버드에서 받은 경제학 박사학위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피로 나바로가 박스 선데이 모닝 뉴스에 나와서 또 반격을 하더군요. 일론 머스크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사업가는 다 마찬가지야. 자신들 이익, 자신들 돈주머니만 챙기고 있을 뿐이야. 일론 머스크도 그렇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세에 대해서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 장관들 사이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바깥에서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JP 모건 경제학자들은 피날 거야. 진짜 피 흘린다니까. There will be blood. 이런 표현, 보고서의 제목이 그거예요. 피난다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이 JP 모건은 다른 데보다 조금 높게 봤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서 40%에서 60%, 내년까지 실업률 5.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게 지금 관세 세금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상품 세금입니다. 상품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주말에 어디 이코노미스트든가요? 보도한 거 보니까, 물론 미국이 무역 적자인 거 맞아요. 맞고, 그러나 다른 여러 이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무역이라니 상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잖아요. 서비스는 미국이 엄청나게 흑자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에 대해서 근데 관세를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어디 가서 컨설팅 하는 것, 금융업 하는 것을 관세 붙이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다 붙이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20몇 %, 10몇 % 이렇게 관세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붙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억만장자 빌 에크먼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엄청나게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비난을 하면서 하버드에서 돈 걷어내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지금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 에크만이 얘기를 하기를, 이거 정말 90일 정도 시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이건 경제계에서 경제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이번 주 수요일에 관세 시행하는 것, 이걸 계속 한다면 시장은 붕괴되고 소비자는 지출을 멈추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줄일 것입니다. 대기업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작은 이런 데가 훨씬 큰 고통을 겪을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최근에 가장 강한 지지자잖아요. 폴싱 스퀘어 캐피털의 창립자, 그리고 CEO인 빌 에크먼이 하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을 보면은 이 관세가 처음에는 대통령이 시행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때때로 협상에서 좋은 전략은 상대방에게 내가 미쳤다고 확신시키는 거. 이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시행을 안 할 수도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접 시행할 것 같으니까 이 같은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관세 시스템 망가진 것 맞다. 어르고 달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고, 불공정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맞고, 고쳐야지 된다는 것도 다 맞지만, 그렇다고 동맹국과 적과 모두에게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아니, 한국 50% 관세를 FTA 때문에 안 붙이는데 붙인다고 거짓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마음 좋게 반을 화끈하게 깎아준다. 25%?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는 신뢰의 게임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미국이 믿을 만한 무역 파트너,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다니까요.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 그래요. 조금 늦추고 협상을 해보자.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은 그래, 일단 이거 맞고 아마 다른 구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빌 해크만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런 걸 위해서 특히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날을 맞이하려고 투표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걸 뭔가 뒤로 약간 후퇴하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는 경제적인 핵 윈터, 뉴클리어 윈터를 맞이할 것이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빌 에크만의 얘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주말에. 일부러 주식시장을 폭락시킨다. 뭔가를 조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큰일 났네 하고 이자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그 정도의 뭐 그런 일을 트럼프 대통령 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연방준비제도가 그 정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주식시장만을 구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롬 파웰이 어떠한 이자율에 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는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시행 중지를 하든지 시행 고 이렇게 하든지 그것의 결과를 충분히 완전히 관세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금 일단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댓글창에 많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요.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것을 한국산으로 계산해서 한국이 엄청난 흑자 국가인데 그걸 누가 미국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그 짓에서 보복당하는 거예요 하고 연이라는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분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일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회에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자, 이번 섹션에는 또 다음 섹션에 또 다른 더 큰 그림의 관세를 말씀을 드려야지 되니까 이번에는 정말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전체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뉴스를, 이 오늘의 미국이 꽤 긴 편입니다. 거의 어떤 때는 1시간 조금 넘고 짧으면 40 몇 분인데 이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길게 봐주시는 편이에요. 그 유튜브 분석을 보면은 그런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연방 판사가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 추방된 이민자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와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판사의 명령은 판결이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이 내용이죠. 메릴랜드주의 와이프이네요. 지금 저분은. 했는데 잘못 보냈으니까 메릴랜드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폴라 시니스라는 판사입니다. 오늘까지 데려와라. 엘살바도르 감옥에 가둔. 갱단도 아닌데 갱단이라고 부통령이 막 거짓말 치면서 범죄자라고 미국이나 엘살바도르에서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5살 아픈 아이의 아버지인데 엘살바도르로 가면은 저 사람 갱단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해서 2019년도에 미국의 판사가 이 사람 미국에 머물게 해야지 된다 하고 판결을 내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보냈다. 그런데도 그 땅에 있으니까 데려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판사가 아니다. 이건 데리고 와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더니 지금 미국의 법무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억울하게 간 사람이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을 왜 미국으로 데려와라 말아야 판사가 그럴 권한이 뭐가 있어? 그런 사법 권한 판사에게 없어. 하면서 항소법원에 판사의 명령을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연방 판사가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다. 판사가 판결을 한 것 가지고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다니. 그것도 그 전에 이 사람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낼 만한 체포할 때도 그랬고 구금할 때도 그랬고 저쪽으로 추방할 때까지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판사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판사는 충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 판사 앞에서 이제 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 다시 데리고 오라 할 때 청문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히어링에서 연방 법무부의 판사가 베테랑 판사예요. 에레즈 레우벤이라는 판사가 열정적으로 정부 입장을 변호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더니 결국은 정직당했거든요. 지난 주말에. 이 사람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미 추방시킨 그 당국에서 우리가 행정실수로 추방을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의 변호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법무장관 펜 본디가 이 사람을 정직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오늘까지 데려오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 사이에 제4항소법원이거든요. 루이지아나보다는 좀 덜 보수적이죠. 거기가 5항소법원이고 제 항소법원 판사가 그 전에 이걸 판사의 명령을 시행 중지해달라고, 판결을 시행 중지해달라고 지금 행정부에서 항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튼 불확실한 그 상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주말 사이에요. 대학교에서 무슨 이민 세관국도 개입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국토안보부도 개입이 돼서 UC 계열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닙니다. 지금 UCLA가 보이는데 UCLA뿐만이 아니라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학생은 추방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하고요. UC 어디죠? UC 뭐 데이비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UC 버클리도 있고 수십 명이 주말에 학생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체포가 됐는데 다른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컬럼비아, 무슨 뭐 터프츠 대학교, 엘라바마 유니버시티 등등 해서 뭐 코넬 대학교도 있었던가요? 그래서 유학생 비자를 그냥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학생 비자를 취소시킬 때 학교에다가 미리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세요. 여기 조금 키워볼까요? 제목 자체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정말 불시에 당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당해서 대학이 뭐 아무튼 뭐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불시에 당했기 때문에. 불시에 당하고 미리 뭐 예고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12명, UCLA 한 대학교에서만 12명의 유학생들이 비자가 취소됐답니다. 6명은 학부고 6명은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우리 사전통보 못 받았다. 국토안보부와 연결된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국토안보부에서 정기 검진을 하다가 이 학생 비자 취소하고 출연했다는 겁니다. 그건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니까 커뮤니티에 엄청난 불안, 또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렇다. UCLA가 이민자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학생도 너무 많고 직원들, 교수들 다 여기서 일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뭐 번영하고 하는 데인데 하면서 이제 지금 혼란이에요. 오늘 UCLA 엄청 어수선할 겁니다. UC 산타크루즈도 은근히 한인 학생들 많이 다니거든요. 유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3명 학생 비자가 사전 통보 없이 취소됐고 연방정부에 물어봐도 설명을 안 해준대요. UC 버클리 6명 유학생 비자 취소됐습니다. UC 데이비스, UC 샌디에고, UC 얼바인도 얼마나 한인 학생들, 한국 유학생도 많습니까?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UC 샌디에고에서는 한 학생이 지금 구금됐답니다. 추방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럼 지금 UC 계열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서부의 아이빌리그라고 하는 스탠포드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도 그랬고 토요일에도 그랬고 유학생 비자 취소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UC 계열에서만 금요일 이후에 지금
확인된 것만, 이것도 자꾸 숫자가 바뀌거든요. 확인된 것만 45명의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는데, 그럼 이게요, 그냥 학부, 대학원생, 그리고 뭐 졸업 뒤에 이제 뭐 그 OPT 프로그램으로 뭔가 임시 비자 연장 이런 것으로 하는, 뭐 관계자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모두 그게 해당이 되는데, 전부터 계속 일했다 하면 이게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급격하게 그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자로요, 세비스라는 국토안보부와 연결된 앞에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을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신분을 변하는데, 그것도요, 뭐 꼭 무슨 이스라엘계 친팔레스타인계 이 시위와 꼭 관련된 것만도 아니래요. 처음에 동부에서 아이빌리그에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무슨 이게 뭔지 뭐 대학교 측에서도 파악할 수 없을 그런 그 정도고, 이 세비스라는 시스템이 학교가 그 국토안보부에 이 학생의, 유학생의 상태를 보고하도록 만들어진 거랍니다. 뭐 5호 감시제도 아니고. 그런데 유세 계열에서는 지금까지는 한 명도 유학생을, 학교잖아요, 유학생을 그 정부 부서에 얘는 비자 좀 취소하는 것을 해야지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보고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뭐 다 뭐 인공지능 같은 것 돌리겠죠. 그래서 부적합하게 지금 유세 여러 총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이 있죠. 미국의 무슨 이민 당국이 이 학생이 미국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던가, 그럴 때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위협이 있다던가, 죄를 저질러도 여기서는 뭐 죄값을 받기 전에 뭐 법원 절차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 개인을 구금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다른 그 대학생이 일요일에요, 어제요,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본인의 신분이 불법적으로 끝나버렸다. 비자가 취소된 케이스겠죠. 근데 본인이 그 속도 위반, 자동차 운전 티켓은 받았다고 하고, 음주와 관련해서 경범죄, 이것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비자를 갱신할 때 국무부에 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음주 혐의도 국무부에서 알면서도 비자를 갱신해 줬는데 그냥 딱 가져가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학교 측이나 많은 그 매체에서 생각하는 건 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만 이민 온 사람도 많고, 태어난 사람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뿌리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가문도 독일계 가문이잖아요. 독일에서 뭐 전쟁 뭐 거기 안 나가려고 피해서 여기 왔다가 또 독일이 괜찮아지니까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한 그런 조상들을 가진 집안이고, 와이프네 집안도 마찬가지고, 이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족 이민, 체인 이민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민 영주권 받았잖아요. 와이프도 그렇고 와이프의 부모도 그렇고. 미국은 다 이민인데 이런 것들을 과거 행정부와는 너무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학생 비자가 취소가 돼서 저 사람을 그냥 내보내야지 되겠어 할 때도 당연히 법정에서 이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어필을 할 권한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세비스 같은 것을 남용을 해서 법을 싹 그 돌아가서요, 적법한 절차 과정 없이 학생들의 비자 같은 것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어요. UC가 조금 뭐 컬럼비아보다는 세게 말하네요. 워낙에 이런 뭐 유학생이나 이민, 이게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요, 도대체 경고를 받지 못하고 학생들이 비자가 취소됐으니까 누가 더 취소됐나 하는 것 굉장히 지금 바삐 움직인다고 하고요. 그럼 캘리포니아주의 UC 계열도 있지만 USC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조금 더 비싸죠. USC의 자녀분들을 유학 보낸 분들도 무척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USC는요, 한국의 무슨 뭐 대한항공과도 연관이 많고,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과도 연관이 많고, 한국 교수들도 많습니다. 연관이. USC 관계자들은 LA타임스가 물어봤더니 뭐 학생 비자 취소된 케이스가 있는지 밝혀주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USC가 캘리포니아주의 대학교 어느 대학교보다도 유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USC의 중국계 학생들도 엄청 많고요. 그 밖에 애리조나 주립대학, 무슨 뭐
뭐 콜로라도 주립대학, 컬럼비아, 하버드,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엘라바마, 터프츠 대학교 등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체포가 됐는데 이렇게 캘리포니아 쪽 이쪽으로 오면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이 없이도 학생 비자가 취소된다. 그래서 UCLA의 법대의 이민법과 정책센터 그 공동 소장이시래요. 아힐란 T. 알룰라난탐 이분이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릅니다. 정부가 너무나 작은 사소한 일로 비자를 취소하고 학생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거. 무슨 스피드 티켓 받았다고 비자를 취소를 하느냐. 스피드 티켓을 받고도요. 스피드 티켓 받은 다음에 그 운전학교에서 그 교육받으면 또 벌점 없어지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부 대변인을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물어봤더니 뭐 답변 안 한대요.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UCLA에서는 지금 제일 처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막 이민 그 관세국이 어린 아이들도 뭐 부모들이 체포당할 위기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뭔가 팁을 줬잖아요. LA에 워낙에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고 그들이 또 경제의 어떤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팁을 주는 것처럼 UCLA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ICE 팁 키트라는 거, ICE가 이민 그 세관국이잖아요. 그런 걸 학생들에게 쫙 나눠주고 UCLA 그 핫라인을 당연히 또 개설을 했고요. UC 데이비스에 기반을 둔 UC 그 이민법률센터에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전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어제 뉴욕타임스 사설이잖아요. 어제 방송해드렸던 저항을 해야지 된다. 함께 뭉쳐서. 그렇지 않으면 받을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계속 양보하라고 강요만 당할 것이다. 글쎄요.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어제 뉴욕타임스 사설이 그랬고 지금 뭐 UC에 충고를 하는 그리고 UC 계열의 어떤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C 계열이요. 그래도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그래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가 그 방안을 연구를 해서요. 미국에 추방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추방이 된다 하면은 이게 최후의 순간에 추방이 되면은 원격으로라도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된다. 이게 이제 UC 계열의 어떤 법률 자문센터에서 학교 행정부에 내놓는 그런 지침이랍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권고라고 할까요? 그럼 제가 이쯤에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내용이 지금 LA타임스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LA타임스에 패트릭 순수용이라는 이 사람 막 원래는 의사였지만 의료사업에서 돈 엄청 벌더니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었을 때 나 트럼프랑 밥 먹었어 하고 막 사진 찍고 그 당시엔 트위터였죠. 트위터에 올리고 하더니 본인이 이제 트럼프 임기 2기가 되니까 막 이거 쓰지 말아라 저거 쓰지 말아라 트럼프에게 좋은 것만 써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들이 막 편집장이 몇 명이 날라갔잖아요. 지금 스스로 나간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랬는데 지금 패트릭 순시용의 입장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의 생존을 위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의 생존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같이 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마존의 잭 베이조스. 워싱턴 포스트에도 트럼프에게 나쁜 거 쓰지 말아라 하니까 퓰리처 상을 받은 사람들. 정말 40년 동안 거기 있었던 칼럼니스트 같은 사람이 자진 사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더군다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신문의 생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조한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협조하는 것만이 신문의 생존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생존 전략 때문에 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자체도 저는 치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론이면 진실 추구를 제일 위에다가 두고 거기를 향해서 가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아니 그럼 트럼프에게만 잘 보인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way.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은 합법적인 이민자, 불법적인 이민자, 많은 유학생, 방문객
이런 것으로 같이 뭉쳐서 이만큼 커온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 한국으로 쫓겨나고 한다고 할 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생존할 것 같습니까?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제프 베이조스, 훌륭한 저널리스트들을 사임하게 만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패트릭 순시용, 이 사람들의 지금 기분이 어떨까? 그냥 상상해 봅니다. 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대학들, 유학생들 안 오면 더 큰 적자로 운영 불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은혜 마그리트라는 분은 안타깝네요. 비자 취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 4년 또는 그 전에 물러나면 어차피 이 얘기는 너무 저거니까 그래도 할까요? 이왕 시작했는데 어쩌겠어요. 김영 선생님,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또는 그 이전에 물러나면 어차피 살 만큼 살아서 미련도 없겠지만 그 이후에 망가진 미국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 혼란과 분열로 힘들겠죠. 성정 선생님은 방송이 1시간 넘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많은 분들 뭐 좋은 얘기들 해주시고 계시고, 자, 지금은 제가 너무 딱딱한 걸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살짝 가벼운 것부터 해서 세계 글로벌 지금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운이 좋긴 좋아요. 뭐 그런 점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지금도 뭐 주식시장 엄청 나쁜 것은 너무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나오면은 전해드리겠고, 아마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 텔레비전으로 미국 뉴스도 다 대강 섭취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때가 상당히 많으시던데요. 뭐 테슬라 주식은 뭐 엄청 나쁘고, 일부 테슬라 소유자들이 항의 표시로 본인의 테슬라 자동차를 내다 판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중고차 시장이 엄청 활발해졌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토요일에 친구랑 엄마 집에 갔다가 차 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테슬라가 테슬라 리스 하는데 $220밖에 안 된대요, 요즘에. 그래서 220달러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근데 이제 보험비가 좀 캘리포니아주가 비싸졌으니까 그래도 테슬라가 $220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이코 그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네, 제가 주식시장 지금 많이 내려가요. 다우지수도 1.90포인트, 나스닥 0.97포인트, S&P 500 1.31포인트. 그래도 지난주에 금요일과 목요일보다는 훨씬 그 내림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신경 안 써. 뭐 약 먹고 약이 필요할 땐 약을 먹어야 돼.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 에릭 트럼프네요. 트럼프 대통령 첫째 아들은 많이 나와도 둘째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뭐 많진 않은데,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2군데 본인의 뭐 골프장 그리고 또 뭐 말하려고 등등을 다니면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에릭 트럼프는 여기 금요일에 골프장 거닐면서 여기 완벽한 장소야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말하려고 해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명할 때 이렇게 펜으로 서명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행정명령 같은데 서명하면은 이거 무슨 소린가요? 행정명령 여기 켜놨어요. 행정명령 같은데 서명을 하면은 그 펜을 누구에겐가 주죠. 건강에 관한 거를 서명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준다던가, 교육에 대해서 어린아이에게 준다던가, 옆에 와서 본. 근데 그 관세 서명한 그 펜 있잖아요. 그 펜 버전은 말하려고 기프트샵에서 $3에 팔고 있답니다. 비싼 것도 팔고 싼 것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550짜리 트럼프 브랜드에 뭐 크리스털이 막 박혀 있는 뭐 지갑이라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트럼프의 페이퍼웨이트요. 이제 종이 날라가, 요즘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종이 날라가라고 딱 이렇게 해놓은 문진. 그것도 중국산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18.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하려고 해서 리브라는 골프를, 사우디아라비아 골프를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거길 갔잖아요. 뭐 수요일 날 관세역에 서명을 하고. 거기에요. 스위트 룸은 $13,000예요. 1박에. 643개의 트럼프 무슨 뭐 도로에 있는 모든 그런 룸이 주말 내내 매진됐답니다. 골프 대회 하니까. 그리고는 또 클럽하우스에서는 BLT, 뭐 프라임 스테이크하우스 이렇게 해서 뭐 그게 $130인데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비싼 것보다 아주 비싼 반값 $13,000, 스테이크 $130, 펜 $3.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어머 제가 아주 재밌는 것 하나 해놨었는데 어머 그 재밌는 것이 어디 갔어요? 너무 속상하네요. 찾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 있네요. 야 그래도 바탕화면에라도 해놔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건 아실 테고 골프채 넣는 거예요. 골프채 이렇게 씌우는 골프채 씌우기. 이것도 팔았답니다. 근데 이런 건 이런 거고 더 큰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모금을 목요일, 뭐 금요일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그 뭐 팩에 자신의 정치행동위원회를 위해서 모금 같은 거 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다시 재선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모금 활동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똑같대요. 그 패턴이 있대요. 뭐 화이트 앤 골드 룸이라고 이름을 줘서 거기에 딱 가서 사진 촬영을 이제 대통령과 막 해요. 그리고 이제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한 20명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뭐라고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돈 내는 사람들이죠. 돈 내는 사람들이 각자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면 또 대통령이 들어주는 건지 들어주는 척인지 하면 1시간 내지 2시간 만에 얼마 모으냐면요. 최대 $2,000만 모은답니다. $2,000만. 야, 이 시간 대비 엄청난 수익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무슨 재선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인 돈을 걷어들이는 일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조금 가벼웠어요? 그럼 다시 조금 중간 정도의 무게로 제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중국이에요. 중국에 이제 다 무슨 뭐 먹구름도 물려오고 안개도 있고 무슨 이거 산업 오염 같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그런 이 글로벌 어떤 이런 것들이 세계를 경기 침체로 빠뜨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당연히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알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나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게 요즘은 금값도 약하고 달러도 약하고 그렇잖아요. 중국이 특히 34% 우리도 보복관세 하겠어 한 뒤에 거의 만장일치로 비관적인 분위기입니다. 원유 가격도 하락되고 구리 가격도 싸지고 많은 국가에서 은행 주가는 급락하고 금융기업이 원래 이 경기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투자 상황 지금 누가 투자를 해요? 유지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JP 모건 체이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까지 본 것 아니겠어요? 보통 주식이 방어주하고 있고 그냥 순환주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디펜시브 스탁하고 그리고 그 사이클적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그 사이클리컬 그 스탁으로 나뉘어져서 소비재, 공공 서비스 이건 이제 방어주죠. 소비재는 기본적으로 휴지도 써야 되고 치약도 써야 되고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그리고 공공 서비스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경기 침체에 좀
덜 민감하죠. 그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순환주라고 하면은 경기가 불안할 때 여행을 가세요? 아니잖아요. 여행이라든가 그러니까 항공사, 자동차 제조업체 지금 제일 힘들어요. 그런 데는 경제 심리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이거 지금 지난 한 주일 동안 미국에 이런 이 차이가 아주 심했어요. 방어주냐 아니면 순환주, 주기적인 그런 것이냐에 따라서. 아무튼 근데도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운이 좋다고 이거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미국이 아주 경제가 강한 때 이 관세에 대한 이 혼란을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서비스 부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에 관세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서비스가 엄청 강하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새로운 일자리도요, 22만 8천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예상보다 많았던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정책 실수를 저질렀다. 이 관세가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운이 좋아. 그나마 강력한 경제를 전임 대통령에게 물려받은 행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그 버티는 경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답을 압니다. 미지수죠. 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벤자민 네타냐후가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같은 것 하지 않는데 당연히 전쟁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미국에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저기서 일어난 일이 우리 동네에도 올 수 있겠네 하고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첫 번째 희생, 미시건주입니다. 미시건 경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트로이트가 있어요. 자동차 업계가 있습니다. 미시건 주 전체를 보면은요, 일자리 10개 가운데 1개는 자동차 업계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0개 가운데 1개면 대단한 거죠.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보면은 한 20%가 자동차 업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고 공장 문 닫는다고 말씀드렸고 사람 해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비쌀 때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어요. 더군다나 너무 잘 알았던 값인데 갑자기 제일 최저 자동차 가격 오르는 것을요, $2,500로 보고 최고는 비싼 자동차는 보통 제가 $12,000까지만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급 자동차는 $20,000 이상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빤한 거 불과 한 달도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때 누가 사겠습니까? 수요가 줄어듭니다. 미시건주가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14번째지만 수출하는 규모는 자동차 산업 때문에 5번째입니다. 이미 벨트를 다 조였죠. 전투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수입 부품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공급업체와 계속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거든요. 제가 이거를 안 보여드렸네요. 여러분들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 공급업체에 계속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관세가 붙어졌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런 거 얘기하면서 새로운 투자, 미래의 번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비용 절감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전투 모드로 돌아서서 수입 그 부품 같은 걸 일단은 싸놨어요. 근데 언제까지 사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가 비싸진다고 집에서 모든 물건을 집으로 꽉 채워서 사놓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게다 대고 강철, 알루미늄까지도. 그러니까 미시건이 죽겠는 겁니다. 그때 이미 3월 달에 시행됐잖아요.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 그때부터 굉장히 미시건 제조업체를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에 따르면 물었대요. 그때 꽉 물기 시작했는데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까지 거기에 딱 붙여지니까 이거 완전히 꼬집네. 살짝 물었다가 확 꼬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그럼 자동차 업계만 그래요? 샌드위치 샵,
팬데믹 때도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여기 못 살아남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 때는 배달도 다니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 모든 것을 이 정도를 흡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뭐 샌드위치 샵과 같은 먹는 것, 외식, 의류, 그리고는 크게 주택, 이것도 다 무슨 건축 자재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다른 지역에도 올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혹시 이 방송을 여러분들 지난 며칠 동안 막 그 남부, 중서부 엄청 강타해서 테네시주죠. 사망자가 10분이나 되시던데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뭐 한 합쳐서 뭐 거의 20분 정도 숨지셨던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뭐 정리도 되지 않고 이 정도예요. 스쿨버스가 있네요. 완전히 지금 물속에 갇혀져 있는데 어떻게 이거 언제까지 다 회복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상기후 이런 것도 아마 큰 이슈가 될 텐데 지금 관세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켄류 선생님 미국에서 무역업을 25년 했지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야, 이거 미국 경제가 붕괴됩니다. 뭔가가 고쳐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야지 될 것 같아요. 제니퍼 조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많은 아마 관세와 증시 급락, 급등을 반복하면서 주식 투자가들이 오히려 주식 없는 분들을 부러워한다. 이런 글을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어수선한 그 뉴스 사이클인 때인데 그래도 그 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 일들도 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2주일 됐거든요. 어제 그래도 성 베드로 그 성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건강 잘 지키고요. 여러분 저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일이 중국을 키워준 거다. 미국인데 이제 와서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건 월남전에서 소련에 패하고 중공을 키워서 견제 세력 만든다고 키운 게 호랑이를 키운 것이다. 용직 81 이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제시장에서 중국을 키운 것은 세계무역기구에 클린턴 때 가입시키고 한 것은 중국을 그렇게 가입시킴으로 인해서 미국도 중국의 물건도 많이 팔았고 여러 가지 서로 교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관세는 뭔가 조정이 없으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이상이다. 말씀드리면서 화요일 미국 날짜로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